자, 이재명 후보 사실상 완주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 논란들이 있지만 결국엔 어쨌든 현 상황에서는 피선거권을 박탈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당혹스러운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의 선고가 나는 그 시각 다른 장소에서 다른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시죠. 이렇게 안경을 위로 올리면서 휴대전화를 보는 모습, 굉장히 집중해서 보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게 바로 강유정 대변인이 건네준 휴대전화인데 저게 이제 대법원의 선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선고가 내려졌다는 걸 받아들고 열심히 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모습이 포착되기 전에 함께 동행했던 참모진들도 굉장히 표정이 안 좋은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뭔가 지금 우리가 원했던 방향대로 가지 않고 있다라는 걸 확인했고, 그래서 표정도 어두워지고 뭔가 당혹스럽고 당황스럽고 이런 게 보였거든요. 윤희석 대변인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2심, 3월 26일에 있었던 2심에서 유죄 판결 났을 때보다 지금 훨씬 더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때는 시간이라도 좀 더 있었습니다. 네. 제가 그때 2심 판결을 앞두고 민주당은 2심에서도 똑같이 1심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새 후보를 준비해야 될 거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계속 완주 의지를 나타내니 스페어 개념으로 가야 될 거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한 달 훨씬 지난 시점에 그 상황이 온 거예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다 넘었다고 생각한 사법 리스크가 다시 현실로 나타나고 네. 이제 3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자치단체장 같은 경우에 출마하려면 30일 전에 사퇴해야 돼요. 며칠 안 남았습니다. 민주당 거의 90% 가까운 지지율로 이재명 대표를 후보로 뽑았기 때문에 대체 후보도 없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로 판결은 다 안 났지만은 국민적인 여론과 이 유죄 판결이 예정돼 있는 사람으로서 출마해야 되는 그 부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논리 구성이 안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애초부터 무리한 출마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4년 넘게 저희가 얘기를 했었고 네. 재판부가 결국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민주당은 계속 완주를 하겠지만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법의 망을 피해서 출마해서 당선까지 된다 하더라도 네. 그렇게 잡은 정권이 제대로 갈 리가 없다. 국가가 어떤 한 정파의 정권 탈취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엄중하게 이 사태를 바라보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대법원 선고 직후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글쎄,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일단 내용을 저도 확인해보고 입장을 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온갖 상상과 또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되겠죠.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 결국 정치는 국민이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정치인들이 어떤 선고를 받아 들었을 때 통상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데 이재명 후보는 그런 표현도 없었습니다. 김원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처음에 대법원에서 신속히 진행하니까 민주당이 굉장히 반발했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분위기 자체가 이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상고 기각이다, 무죄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도 이재명 후보에게 면죄부 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무죄 확정을 할 것이다. 이제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있었어요.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일격에 어떻게 보면 의외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당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아마 여기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이 정도 되면 정계 은퇴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스타일이랄지 민주당이 하는 행보를 보면 그거 우리가 일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할 것이고 당연히 그대로 네.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그 다음에 차선책도 생각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대통령을 만들어야 하고 만들고 네. 나면은 이제 어떻게 재판을 안 하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금 몰두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 저 행사 이후에 포천과 연천에서 또 민생 행보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천천히 더 빠져도 돼. 지금 여러 가지 혼란들이 있긴 하지만 결국 우리 국민들의 손으로 이 위기도 혼란도 이겨내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정말 진짜 대한민국으로 세상이 바뀔 겁니다. 자, 저런 얘기가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얘기가 또 나왔었냐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잠시 해프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지자가 어떡합니까 대표님 이렇게 얘기했더니 김종인 대변인님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해프닝일 뿐이야. 이제 지나갈 거야. 뭐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 어제 대법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있었다 하더라도 네. 여전히 이재명 후보에게는 피선거권이 있는 것이고요. 또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여전히 이재명 후보입니다. 그 사실이 변환된 것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가지고 이제 앞으로 한 30여일 남은 기간 동안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 또 많은 문제 제기를 하실 것 같긴 합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재명 후보에게는 이번 대선에 출마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직접 표로서 평가받고 심판받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결국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제까지 이재명 후보에게 수많은 그런 시련과 고난의 역경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마다 이재명 후보가 늘 국민과 함께 해왔고 또 국민들께서 이재명 후보를 지금의 이 자리까지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민주적인 선출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대법원이나 사법부가 일정하게 뭐 개입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국민들께서 이 모든 것을 제 자리를 잡아주실 거다 이런 믿음 뭐 저희 그 당에서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변하지 않을 거고요. 오히려 이 계기로 우리 이재명 후보를 더 당선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집도가 더 높아지는 계기로 삼지 않을까 싶습니다.